920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식을 만족한다. 지금 좌변에 보면 아래 끝은 상수, 윗 끝은 x죠. 그러면 이 함수는 우리가 정의했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다. 자, 이럴 때 fa의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a는 양수라고 하죠. 그럼 우리는 항상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오면 두 가지의 욕구가 생겨야 되겠죠. 한 번은 이 식 자체가 항등식이니까 바로 아래 것과 똑같은 값을 x에 대입해서 바로 수치 대입법으로 무엇을 한다? a가 이 좌변과 우변의 값을 우리가 a를 대입해서 한번 a 값을 찾아보도록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양변을 미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좌변에 있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적분 변수는 t지만 맞죠? 비적분 함수가 반드시 t에 대한 함수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이 x 때문에 이 좌변의 함수는 무엇이다? x에 대한 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반드시 a, 0을 지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한 번은 미분하고 싶은 마음, 한 번은 대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분부터 해볼까요? 미분을 하면 그대로 퐁당 들어간다고 했죠? 따라서 fx입니다. 양변을 미분하고 있어요. fx고 우변은 그러면 무엇이 된다? 2x-4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바로 fx를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미분을 함으로써. 자, 이제는 대입을 해봐야 되겠죠. 자, x 이퀄 a를 대입하면 아래 끝과 윗 끝이 같으니까 0이 되고, 자, 그러면 우변은 무엇이 됩니까? a 제곱 마이너스 4a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a-4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a는 0 아니면 또는 a는 4가 되겠죠? 자, 그런데 a는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a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대입을 함으로써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FA를 구하라. 즉, A가 4니까 결론적으로 F4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죠. 그럼 2 곱하기 4가 8이니까 8 마이너스 4가 되어서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번은 양변을 미분하고, 한 번은 아래 끝을 x 자리에 똑같은 숫자 a를 대입한다는 것. 여기가 1이 되든 2가 되든 똑같은 숫자를 양변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항상 미분하고 싶은 마음, 또 대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921번입니다. 함수 fx가 지금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네요. 자, 이럴 때 f-1의 값과 f'-1의 값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니까 우리가 미분하고 싶은 마음, 또 대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죠. f-1을 그대로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보면 아래 끝과 윗 끝이 같으니까 바로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미분하고 싶어야 되니까 양변을 우리가 이 좌변도 x에 대한 함수, 우변도 x에 대한 함수잖아요. 적분 변수가 t인데 여기는 t에 대한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자체는 x에 대한 함수입니다. 따라서 양변을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되고요. 좌변은 우변은 그러면 x가 그대로 들어오면 된다고 했죠. 따라서 x 제곱 플러스 x라는 f 프라임은 바로 2차 함수가 되겠네요. 그럼 fx는 3차 함수였겠죠. 그죠? 자, 이럴 때 f 프라임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 자체도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f-1도 0이고 f'-1도 0이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0이 된다. 자, 그러면 이 fx의 그래프는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도 0이고 미분계수도 0이니까 반드시 이 fx는 3차 함수인데 x 이퀄 0에서 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물론 우리가 접하는데 우리가 그냥 X축에 바로 접할 수도 있고 뭡니까? 교차하면서도 접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x 이꼴 마이너스 1에서 무엇을 바로 접하니까 이 fx는 최고 차이의 개수는 모르겠지만 x 플러스 1의 인수를 몇 개는 적어도 몇 개는 가져야 된다. 두 개는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하나가 또 x 플러스 1이 된다면 자, 세 개의 인수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적어도 두 개는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22번입니다. 자, 다음 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키니까 이 식은 여러분들 항등식입니다. 자, 그런데 좌변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이죠. 자, 이럴 때 f 프라임 k의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피적분 함수가 바로 적분 변수는 t인데 t에 대한 함수는 맞잖아요. 근데 피적분 함수가 자, ft를 t에 대해서 미분했죠. 그럼 우리는 이 식을 요 ft를 t로 미분했으니까 간단하게 유턴 방법으로 f 프라임 t로 이렇게 바꿔 놓는 게 편하겠죠. 그죠?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미분하고 싶으니까 양변에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그대로 들어오니까 f 프라임 x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리고 우변만 미분하면 6x 제곱에 자, 플러스 2kx가 되겠습니다. 상수항은 0이 되겠죠. 그죠? 자, 미분을 했고요. 이제 항등식이니까 양변에 자, 아래 끝이니까 양변에 모두 다 2를 대입하면 아래 끝과 이 끝이 똑같은 2니까 이 좌변은 0이 되고요. 우변은 2를 대입하면 여기는 16이 되고 2를 대입하면 4K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4K는 얼마가 되겠나요? 얘가 12니까 이하하면 마이너스 12가 되어서 K 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K 값을 마이너스 3을 찾았으니까 우리한테 질문하는 F 프라임 K, K가 바로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얼마가 되고 9가 되는데 6, 9 얼마가 되고 54가 되고 자 K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6x가 되어서 자 x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얼마 되죠? 플러스 6, 3, 18이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얼마가 된다? 72라는 자 바로 미분계수의 값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라이프니츠 형태로 표현했는데 뉴턴식으로 표현하면 조금 더 편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923번입니다. 자, 함수의 fx가 우리가 보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죠. 그런데 보면 아래 끝이 어떻습니까? 상수가 아니고 x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를 자, 잠깐 설명하고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아래 끝이 상수가 아니고 아래 끝도 x가 있고 위 끝도 이렇게 x가 있을 때는 얘를 그냥 우리가 정적분의 기본 정리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시간 이 FT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T라고 한다면 한 부정적분을 라지 FT라고 한다면 자, 이 라지 FT를 미분한 게 바로 무엇이 된다? 스몰 FT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바로 정적분 값을 구해보면 이 스몰 ft의 한 부정적분이 바로 라지 ft니까 자 위껏 얼마를 대입한 다음에 x 플러스 a를 대입한 다음에 아래 것 x를 대입해서 빼주면 되겠죠. 그럼 식을 적어보면 라지 fx 플러스 a에서 마이너스 라지 fx가 되는 것입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얘를 미분하라고 하면 바로 x에 대한 함수니까 바로 x로 이렇게 미분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전체를 뭐하라? 미분하란 말이니까 자, 다시 말하면 이 식을 미분하라는 말과 똑같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미분하면 자, 이 라지 F는 미분하면 스몰 F가 되죠. 자, 그런데 요 괄호 속이 X가 아니라 X 플러스 A니까
바로 합성함수 꼴이죠. 그죠? 따라서 알맹이가 x 플러스 a고 껍데기가 라지 f니까 우리는 알맹이에 대해서 먼저 미분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f 알맹이를 미분하면 무엇이 됩니까? f 라지 f 프라임 맞나요? 프라임 알맹이라고 적어주고 그리고 알맹이를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곱하기 얼마가 된다? 자, 미분한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마이너스에 얘는 미분하면 라지 f 프라임 x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라지 f 프라임은 뭐와 똑같다? 스몰 f와 같으니까 스몰 f에 x 플러스 a 마이너스 라지 f 프라임 x니까 스몰 x로 나타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 봤더니 결론적으로 이 식을 미분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수일 때는 요걸 그대로 대입했잖아요. 이거죠. 대입하고 미분하면 끝났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자, 위 것을 대입하고 마이너스죠. 반대로 요 아래 것도 대입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요거 하나 기억해 놓읍시다. 윗끝 대입 마이너스 아래끝 대입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물론 여기 x의 개수가 2나 3이면 이 미분했을 때 여기 2랑 3이 나오겠죠. 자, 그런 것은 우리가 미적분 1에서 안 나오고 미적분 2에서 나오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고 x의 개수가 우리가 미집분 원에서는 나온다면 바로 1일 때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냥 상수, 아래 끝이 상수일 때는 미분하면 그대로 x가 퐁당 들어가듯이 자, 아래 끝도 x, 위 끝도 x인데 1차로 돼 있을 때는 그냥 자, 1차인데 개수도 1이잖아요. 그죠? 최고차의 개수도 1일 때는 위 끝 대입 마이너스 아래 끝 대입 이렇게 우리가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물론 얘를 또 다른 방법으로 잠깐 설명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식 자체를 바로 이어 달리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자 x에서 시작해서 자 중간 부분을 0으로 선생님이 가볼게요. 어떤 상수 아무거나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ft dt가 되고 그리고 플러스 0에서 바로 무엇이다? x 플러스 a까지의 ft, dt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래 것이 상수일 때가 우리 양변을 미분하기 편하니까 이 부분을 아래 것, 위 것을 위치를 바꿔줘 보면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x 되겠죠. 그런데 위아래를 바꾸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식 자체를 뭐 한다?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마이너스가 있고, 자, 아래 끝이 상수일 때는 x가 그대로 퐁당 들어오면 되니까 윗것만 대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얘도 자, 아래 끝이 상수니까 윗것을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f의 x 플러스 a가 되죠. 물론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x의 개수가 1이 아니고 2라면 2를 곱해줘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최고 차이 개수가 1일 때는 1차식은 그냥 그대로 봉당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앞뒤에 바로 교환 법칙을 이용해 준다면 그냥 fx 플러스 a 마이너스 fx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이식 자체도 비록 여기가 상수는 아니지만 1차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일 때는 그냥 위끝 대입 마이너스 아래끝 대입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바로 이 인테그랄 바로 x에서 x 플러스 a까지 ft dt를 미분하라고 하면 위끝 대입 마이너스 아래끝 대입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위끝 대입 마이너스 아래끝 대입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fx가 주어졌는데 다음 정적분 값을 구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f 프라임 x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는 이 식 자체를 미분하는 거죠. f 프라임 x를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
위끝 대입하면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아래 끝 대입하면 얼마가 된다? x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정리한 게 바로 f 프라임 x가 되는 거죠. 정리해 보시면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잖아요. 앞에 거 세제곱 없어지네요. 3 따당땅이니까 3x 제곱 곱하기 1이니까 3x 제곱 플러스 3x의 1의 제곱이니까 1의 제곱은 1이죠. 따라서 3x가 되고 자 마지막 상수 1을 제곱 세제곱하면 1이 되어서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 바로 f 프라임 x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인테그랄 0에서 2까지의 f 프라임 x는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을 우리가 정적분 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한 부정적분만 구하면 되니까 자 3x 제곱은 x 세제곱을 미분하면 3x 제곱이 되고 자 3x는 x 제곱이니까 2분의 맞죠? 3의 x 제곱으로 나타내면 되겠나요? 그리고 상수항은 적분 변수와 곱해주면 된다. 2를 넣은 값에서 0을 넣은 값을 빼면 되겠죠? 0을 넣어봤자 0이니까 2만 대입하면 2의 세제곱 8입니다. 2의 제곱이 4니까 약분하면 2가 되어서 3과 곱하니까 6이 되겠죠. 자, 마지막에 2만 대입하면 결론적으로 이 정적분의 값은 얼마가 된다? 1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래 끝이 상수가 아니고 똑같이 x면 어떻게 알아? 그냥 이 식을 미분하라고 하면 위끝 대입 마이너스 아래 끝 대입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피적분 함수는 반드시 뭐에 대한 식으로 나와야 된다? t에 대한 식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되겠죠. 자, 다른 문자가 있으면 고춧가루 역할을 하니까 바로 인테그랄 앞으로 나와서 그러면 바로 곱미분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924번입니다.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상수 a의 값을 구한 다음에 f2분의 a의 값을 구하는 말은 바로 fx도 찾아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면 우리 두 가지 욕구, 바로 미분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대입하고 싶은 마음, 항등식이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양변을 먼저 미분하면 적분 변수가 t인데 t에 대한 식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좌변을 미분하면 바로 fx가 되죠. 그래서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x에 대한 함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우변을 미분해야 되겠죠. 미분하면 바로 4x 플러스 a가 되어서 바로 fx는 몇 차 함수가 된다? 바로 1차 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대입을 이용해서 a 값을 찾아봅시다. 자, 좌변과 우변의 양변에 x 이꼴 a를 대입하면 아래 끝, 위 끝이 같으면 0이죠. 그리고 우변에는 2a 제곱 플러스 a를 더하면 a 제곱이 되네요.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a 제곱이 얼마가 되어야 되죠? 자, 마이너스 12가 이항하면 12가 되고 a 제곱이 바로 4가 되는데 자, a는 2라고 하면 안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런데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2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fx도 추론한 결과가 되겠죠? 플러스 a 자리에 플러스 2를 추가시켜주면 되겠네요. 자, 이럴 때 F2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 곱하기 2가 8이죠. 8 더하기 2가 얼마 된다? 10이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F2분의 A의 값은 F2가 얼마가 되고 10이 되고 A 값은 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10분의 2, 바로 5분의 1이 바로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925번입니다. 자, 다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시킨다. 그러면 이 식은 말이 없어도 항등식이죠. 모든이 나오고 등식이 나오면 항등식이죠. fk가 41일 때 정수 k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바로 무엇이 보입니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표현되어 있죠. 바로 x에 대한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비적분 함수는 t에 대한 식으로만 되어 있고 이 ft는 반드시 연속 함수일 때만 가능한데 우리 고교 과정에서는 연속 함수만 나오게 되겠죠. 물론 여기에 뾰족점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양변 미분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그럼 먼저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있으니까 양변을 미분해 보면 좌변은 x 곱하기 fx니까 바로 곡골의 형태니까 곱미분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앞에 거 x를 미분하면 1이 되니까 생략하고 뒤에 거 그대로. 그리고 앞에 x 그대로 놔두고 뒤에 fx를 미분하니까 f 프라임 x로 나타내야 됩니다. 자, 얘를 곱미분으로 해야 돼요. 얘도 x에 대한 식이고 얘도 x에 대한 식이니까 자, 곡골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x 세제곱을 미분하면 3x 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4x 제곱을 미분하면 8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미분하면 바로 x가 그대로 들어가서 무엇이 된다? 바로 fx가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좌변의 fx와 우변의 fx를 없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x 곱하기 f 프라임 x가 바로 3x 제곱 마이너스 8x인데 우리가 이 항등식을 미분해도 이 식은 여전히 항등식이죠. 그죠? 따라서 얘가 x로 묶여져 있으니까 x로 묶어보면 3x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자, 이 식은 항등식이잖아요. 양변을 x로 나누어 줘서 이 x를 약분하는 개념이 아니라 항등식으로 xx로 묶여져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f 프라임 x는 무엇이 되면 되겠다? 3x 마이너스 8이는 1차 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fk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K 값, 이때 FK가 41이 되는 정수 K 값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FX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바로 도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의 한 부정적분을 찾아주면 되니까 이 3x-8을 바로 부정적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3x는 x가 x제곱이 되면서 2로 나누어야 되니까 3이 곱해져 있으니까 2분의 3x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8은 바로 x와 곱해서 마이너스 8x가 되면서 조심해야 되죠. 우리 여기에 지금 정적분이라고 해서 C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한 부정적분을 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분상수 C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적분상수를 찾기 위해서 하나의 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한 것은 바로 이 항등식을 가지고 양변 미분만 했죠. 우리가 미분하는 욕구만 생겼지 지금 대입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0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x 이꼴 얼마를 대입한다? 양변에 1을 대입해 보는 거죠. 1을 대입해 보면 우변 좌변은요 F1이 되고요. 우변은 자 1을 대입하면 계수들이 합이 되겠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바로 윗끝과 아래끝이 1로 같으니까 0이 돼 버립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서 F1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죠. 바로 F1이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여기서 적분상수를 찾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바로 y값이 마이너스 3이고 여기는 바로 개수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따라서 c의 값은 마이너스 8이 이하하면 플러스 8이 되어서 5가 되고요. 2분의 3은 이하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5는 2분의 10이니까 결론적으로 2분의 7이 바로 뭐다? 적분상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C를 찾았으니까 fx 추론이 끝났죠. 자, 조금 분수 때문에 복잡한 건 있지만 fx가 바로 2차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럴 때 fk가 41이 되는 정수 k니까 x 자리에 k를 대입해 보면 2분의 3의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2분의 7이 얼마가 되는 41이 되는 정수 K의 값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양변을 두 배를 취해버리면 여기는 3K 제곱이 되고 여기는 두 배 하면 16K가 되겠죠. 자, 두 배 하면 7이 되고요. 여기가 41인데 두 배 하면 82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항에서 정리해보면요. 3K 제곱 마이너스 16K 82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80이니까 바로 얼마가 된다? 7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나요? 자,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겠죠. 왜 정수 K니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3하고 1하고 고요. 자, 75를 가지고 16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75를 25하고 3하고의 곱이죠. 그러면 25하고 3하고의 곱을 해버리면 얘가 25가 되고 얘가 9가 되니까 25와 9를 가지고 16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마이너스 25와 플러스 9가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16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바로 3K 마이너스 25와 K 플러스 3으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곡골이 0이 되었기 때문에 각각을 0으로 만들어주는 바로 K 값이 바로 이 방정식의 근이겠죠. 그럼 K는 여기서 3분의 25가 나오고 또는 K는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자, 정수 K라고 했으니까 3분의 25가 아니라 K는 바로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미분을 해서 조금 길게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 대입하는 욕구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대입을 먼저 해놓고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도 되니까 항상 정적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오면 대입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미분하고 싶은 마음이 꼭 들어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926번입니다.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식을 만족해 준다. 자, 그러면 모든이 나오고 등식이 나왔죠. 이 식은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은 미분해도 여전히 항등식이죠. 지금 이 좌변은 아래 것이 상수, 위 것이 x에 대한 식으로 x가 되어 있으니까 이 좌변 자체는 x에 대한 바로 함수, 바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죠. 자, 그런데 이 적분 변수가 t죠. 그러면 피적분 함수도 t가 되어 있어야지만 t로만 구성되어 있어야지만 바로 우리가 미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 전체 함수가 x에 대한 함수인데 그 x가 여기에 지금 끼어져 있죠. 자, 이것을 선생님이 우스갯소리로 개념 시간에는 뭐라고 했다? 고춧가루가 이렇게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이런 어떤 재료가 이 t와 곱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양변을 미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피적분 함수는 적분 변수가 t이기 때문에 t에 관한 식으로만 나타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곱골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일단 무엇을 전개를 해서 분리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보세요. 인테그랄 2x, x까지의 자, 곱셈이니까 전개해버리면 x 곱하기 ft가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tft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dt잖아요. 그죠? 전체를. 그러면 각각의 항을 다항식이니까 우리는 이 인테그랄을 우리는 뺄셈이니까 두 개로 나누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나눈 것을 그대로 적어준다면 여기 앞에는 우리가 그대로 dt만 붙여놓으면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에 자 t가 조금 자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에 다시 인테그랄 2에서 x까지의 tft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좌변을 먼저 분리해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 분리만 했기 때문에 미분한 게 아니죠. 우변은 그대로 적어 두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어떻습니까? 여기가 여전히 x가 고춧가루가 끼어져 있죠. 그런데 자 적분 변수는 t입니다. 자 그런데 이
t에 대한 이 방식에다가 x를 실수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x는 이 적분으로 볼 때는 상수가 되기 때문에 이 x는 우리가 어떻게 해버리면 되겠다. 바로 앞으로 인테그랄 앞으로 뭐 하면 되겠다? 빼내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시겠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x가 앞으로 나오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x 곱하기 인테그랄 2에서 x까지의 ft dt로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적분 함수가 t에 대한 식, 이 뒤에도 자 ft에다가 t를 곱했으니까 얘는 t에 대한 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다? 양변 미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첫 번째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자, 얘가 지금 x에 대한 식이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 정적분도 뭐에 대한 식이라고 했습니까? x에 대한 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얘는 바로 곱골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을 미분할 때,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곱골의 미분을 해야 되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런 형태로 곱골의 미분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앞에 거 미분하면 1이죠. 1이니까 이런 곱하나만 하고 뒤에 걸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그리고 플러스로 연결하죠. 앞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그대로 x만 대입해서 fx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대로 이 식이 t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그대로 t 자리에 x를 대입해서 x 곱하기 ft로 나타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변을 미분하면 무엇이 된다? 3x 제곱 플러스 2ax가 되는 거죠. 자, 그래 놓았더니 여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얘가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적어보면 자, 인테그랄 2에서 x까지의 ft dt가 바로 3x 제곱 플러스 2ax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주어진 식을 한번 미분한 거죠. 항등식을 미분해도 얘는 여전히 뭐가 된다? 여전히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항등식을 미분해도 여전히 항등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 놓았더니 결론적으로 보시면 얘를 양변 미분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양변 미분하는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변을 미분하면 여기는 피적분함수의 x-t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얘만 뭐 했다? 없어진 거죠. 결론적으로. 얘만 없어진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이게 자주 나오거든요. 자주 나오는데, 물론 암기를 안 하고 있어도 돼요. 안 하고 있어도 되는데, 너무너무 자주 나오니까 보세요.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여기가 X-T 1차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FT가 붙어 있죠. 자, 이 DT입니다. 됐나요? 얘를 뭐하라? 미분하라고 하면 그 결과는 무엇이 된다? 얘만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즉, 인테그랄 A에서 X까지의 FT DT가 된다. 이 부분만 뭐 하면 된다? 없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 이게 이 바로 정적분으로 정의된 이 함수를 미분한 결과가 바로 이 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분한 결과. 자, 요걸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는 학생들은 암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렇다고 굳이 꼭 암기를 안 해도 이 원리만 알면 쉽게 외워질 수 있지만, 암기를 하기 싫은 친구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이 고춧가루를 꺼내어서 바로 곱미분으로 처리하는 걸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암기하라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암기하라는 이유는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암기하기 싫은 친구들은 바로 고춧가루를 꺼내서 우리가 처리하면 양변 미분하면 된다. 이때 곱미분을 하면 이 부분이 없어진다는 것을 항상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여러분들 하다 보면 미분하면 요것만 남는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뭐만 했습니까? 미분만 했죠, 그죠? 여기에 2를 대입했나요? 대입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항등식이니까 양변에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좌변은 0이 되고요. 우변은 2를 대입하면 8이 되면서 플러스 4a가 되죠. 그리고 플러스 4가 되니까 4a 자체가 12가 이항에서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미분을 하지 않고 대입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A 값을 찾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식이 2AX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6X가 되겠네요. 이 부분이 바로 마이너스 6X가 된다. 됐나요? 자, 그런데 우리는 fx를 찾아야 되죠. 자, 그러면 이 식도 여전히 항등식이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미분하고 싶은 마음, 대입하고 싶은 마음 생겨야 되겠습니다. 근데 2를 대입하면요, 자연스럽게 성립하죠. 2를 대입해서는 건질 것이 없습니다. 여기도 0, 2를 대입하면 12-12니까 0이니까 여기선 더 이상 건질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식만 뭐 하면 되겠다? 양변 미분을 하면 fx를 찾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미분해버리면 fx가 좌변이 되고요. 우변은 미분하면 6x의 마이너스 6이 되어서 바로 fx가 일차 함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F2가 B라고 했죠? 그럼 X 자리에 2를 대입하면 자, 12-6이 되어서 자, 2의 값은 F2의 값은 바로 6이 되는데 이 6이 바로 뭐다? B의 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A와 B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죠? 자, A는 마이너스 3, B는 6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은 얼마가 되겠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고춧가루가 끼어 있을 때, T와 관계없는 불순물이 있을 때는 그대로 양변 미분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꼭 이런 식이 안 나오더라도 불순물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항상 이 불순물을 인테그럴 앞에 끄집어 내줘야지만 양변 미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식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한번 암기해 보면 좀 편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